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당선은 됐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직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건가요? 네, 어제 총선에서 이제 압승한 이재명 대표는 다시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다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건가요? 그렇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은 국민이 어떤 선거가 하더라도 결국은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지워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마 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전에 현충원을 갔다가 바로 이어서 이제 서초동 법원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현상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재판을 끌고 연기하고 이런 전략밖에 이제 남아 있잖아요. 더 이상 뭐 검찰을 뭐 비난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벌써 그래서 김동완 지금 이번 당선인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이 내년 다음 대선까지 어쨌든 간에 재판을 끌고 연기해서 그것만 넣으면 된다라는 이제 판단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리스크죠. 왜냐?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더 이상 이재명 이외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미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의 원톱으로 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서 뭐 다투면 낼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그 원톱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즉 사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칫하면 이 원톱이 없어져 버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나머지 대안들은 별로 없을 상황.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재판을 연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대선까지 끌면은 성공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지금 선거법이나 위중교사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유죄가 나와버려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민주당은 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두 명의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자가 전부 다 법원의 어떤 이 판단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바뀌진 않습니다. 법원을 이 국민투표에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야권도 선거는 승리했지만 이 위험도 리스크는 계속 지금 지니고 있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규현 변호사님, 당장 이제 대장동과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짜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증거관계도 복잡하고 법정에 나와야 될 증인도 굉장히 많고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좀 치열하게 법리적 다툼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내용이 하나는 뭐 김문기 전 본부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이고요. 그렇죠. 하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에 있어서 그 국토부 그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주관적 의식의 문제가 하나의 협박이라는 의미 규정이 문제가 있어서 명백하게 이게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사례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투는 여러 가지 법리적 주장이나 여러 고려할 때는 무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위증교사죄라든가 백현동 뭐 이게 줄줄이 앞으로 사건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미 이 법원의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2년 동안 계속 뭐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의힘의 비판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어서요. 예. 재판 과정은 남아 있지만 이것을 뭐 굳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계속 이렇게 평가할 정도까지 볼 수 있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1심이 나와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최종 판결 내용과 시기가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출마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 사건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이면 출마할 자격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출마 자격 제한이 되는 형이 선고가 된다면 차기 대선 가도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최종 대법원 판결이 언제 있느냐 그 결과가 또 무죄일 가능성도 또 많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관이 3명이 또 바뀌잖아요. 예, 그렇죠.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뀌게 되면 중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비율이 8대3으로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내세우는 게 뭡니까? 빠른 재판, 신속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부를 향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하자고 김동완 당선인이 얘기했는데 김동완 당선인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 아닙니까? 그 밖에도 뭐 여러분이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자, 민주적 통제라고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더 정확히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뭐 헌정질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3심으로 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얘기고요. 재판은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란 기간에 기대서 이 재판이 그때까지 좀 최대한 국회를 통해서 느려보자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것이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현정 의원과 또 박상규 의원께서 계속해서 김동완 당선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김동완 당선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도 지금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그 재판정에 불러 세우는 것부터 해서 4월 10일 선거인데 야당 제1대표를 4월 9일 날 하루 종일 재판정에 굳이 불러야 했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좀 정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김승림 평론가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김동완 당선인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포함한 우리 민주 헌정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 선거 일정인데 정치인을 계속해서 법정에 불러내느냐. 사실 저도 예전에 정치인들이 이제 경선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사법부에서도 그러면 좀 재판 일정을 미루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는 장면들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억울하다. 왜 이렇게 안 받아주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사법부가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적법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통해서 덕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무죄 추정주의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저는 그 기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는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어떤 사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 대표도 덕을 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같은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법원에 출석 안 하게 되면 강제 구인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원칙이 이 대표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좀 재판 일정 이런 것들과 선거 일정이 맞물려서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좀 불출석도 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었다라고 인간적으로 해명한다고 하면 이번 또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다시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 제가 선거 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2조 심판론이 왜 안 통하느냐 했을 때 법정에서 어차피 결판나기 때문에 선거로 굳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응징하는 그런 것을 보다는 차라리 정권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표심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이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선거 의석수를 가지고 방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재판에서 공정하게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모든 정치인들 여기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동완 당선인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데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4명의 당선인이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 역할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요,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변호인들이 이렇게 5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야당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동일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엄청난 아마 비판과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뭐 되지 않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민주당 자체가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즉 나중에 대선 플랜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이번 총선 공천의 어떤 개념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상당 부분은 법사위에 들어갈 겁니다. 법사위에 들어가면 법사위에서는 계속 이제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 또 법원을 향해서 이제 질의도 하고 압력도 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장 선봉장에 설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조국혁신당의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다음 국회가 지난번 국회도 그랬지만 법사위가 정말 이거 엄청난 이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분들의 미션, 이분들이 왜 공천됐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변호를 했기 때문에 뭐 공천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 국회의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아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아신다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과도하게 예를 들어 벌써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김동완 대변인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느끼시기 시작하면 이거는 과연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정책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이 문제를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국민들은요, 글쎄요, 다음 선거 때는 또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